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신지 한국은 모르겠어요. 지금 추석 연휴죠. 그렇죠. 네, 지금 아주 굉장히 길어요. 네. 이번에 너무 길더라고요. 네. 항상 추석을 보낼 때면 저희도 한국이 많이 생각나는데 연락 드리셨습니까? 뭐 연락은 드리죠. 근데 그 추석이라도 여기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분위기 안 나잖아요. 하루 정도만. 여기는 뭐 추수감사절 그때가 오히려 더 명절 같죠. 미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추석은 추석이고 또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선 곧 다가올 텐데 네. 메이저리그 페널티 레이스 막바지에 정말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순위 경쟁, 와일드카드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순위 경쟁이고 네. 여기는 그냥 지구 우승 와일드카드죠. 맞아요. 한국은 1, 2, 3, 4, 5 이래야 되니까 이제 순위 경쟁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지만 네. 이제 현재 지구 우승은 이제 내셔널리그 동부 그리고 서부 여기만 빼놓고는 사실상 확정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부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하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서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LA 다저스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4개 지구는 숫자상으로 이제 매직 넘버를 제로로 줄이지 못했을 뿐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는 템파베이 레이스, 중부 시카고 화이트삭스, 서부 휴스턴 애스트로스, 그리고 내셔널리그 중부는 이제 미러키 브루어스입니다. 근데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이게 아주 볼만하죠. 끝까지 아마 이 자칫 보스턴, 뉴욕 양키즈, 토론토가 정규 시즌이 끝나고도 이 세 팀이 동률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세 팀이나. 그러면 타이브레이커를 아주 또 이상하게 해야 되건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5파전인데, 그러니까 시애틀하고 오클랜드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이제 보스턴, 뉴욕 양키즈, 토론토 이 세 팀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내셔널리그는 사실은 티켓이 한 장이죠. 왜 그러냐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이 지구 우승을 못하면 무조건 그 팀은 와일드카드 홈필드예요. 왜냐면 승률이 뭐 6할이 넘는 승률, 100승을 이상을 할 텐데. 그러니까 데이브 로버스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100승을 넘게 했는데도 지구 우승을 못하고 와일드카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와일드카드 갔다가 한 경기 갖고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오전 3선승제 시리즈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잘못된 점도 있긴 하죠. 근데 지금 내셔널리그는 티켓 한 장을 놓고 센트루이스가 지금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뒤로 쳐지고. 그래서 지금 센트루이스, 샌디에고, 신시내티 이 세 팀이 티켓 한 장을 놓고 싸웁니다. 근데 이 뒤에 아직 숫자적으로는 남아있는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있는데 2.5게임 차인데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2마리 토끼를 잡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보다는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셔널리그 동부 애틀랜타하고의 게임 차도 2.5 그리고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도 2.5 그러니까 2마리 토끼를 같이 쫓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포인트는 동부지구 우승을 놔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다저스보다 입장이 더 좋은 기회가 더 많아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메리니로 잘 몰랐는데 이게 와일드카드 경쟁하는 승률하고 지구 우승하는 승률 이런 것들이 다들 뭐 이렇게 집계하는 방식이 달라서 계속 진출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뀌는 건가요? 일단은 지구 우승이라는 거는 각 리그마다 이제 세계 동부, 중부, 서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구 내에서 최고 승률 팀이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1위 팀은 올라가잖아요. 우승을 해요. 근데 이 세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의 최고 승률 팀이 와일드카드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팀은 다 믹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이 승률이 6할 5푼으로 우승을 해. 근데 2위를 쫓는 팀이 6할 2푼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팀은 지구 우승은 못했지만 와일드카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와일드카드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내셔널리그 이제 서부지구 같은 경우 자이언츠나 다저스가 일단 우승을 못하면 와일드카드로 가죠. 그럼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한 경기 와일드카드 시리즈 하죠? 이겨요. 그럼 다저스가 이기죠? 그러면 여기가 승률이 높아도 또 이 최고 승률 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랑 붙어야 돼요. 왜냐면 와일드카드 팀은 무조건 최고 승률 팀하고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중부지구 승률 팀보다 승률이 높아도 와일드카드 팀은 무조건 최고 승률 팀과 맞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세 팀이 경쟁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우승을 했어요. 네네네. 그 두 팀이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해. 네. 그 다음에 5전 3선승제 디비전 시리즈는 템파베이하고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100승 이상 팀끼리 막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라고 그런 얘기가 거예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정말 열심히 하고 어느 팀은 90승 갖고서 지금 그러니까. 우승을 했는데 어느 어떤 팀은 팀은 100승 갖고 100승이 넘었는데도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불리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좀 바꾸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바꾸기가 어렵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 또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인 아니, 그렇죠. 그런 거일 수 이걸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다 만족시켜줄 수는 그러니까.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아무래도 이제 관심 있는 게 항상 류현진 선수나 김광현 선수나 이런 한국인 선수 소식이었고 어제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어제 열린 류현진 선수는 좀 저희가 좀 많이 응원하고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더군다나 와일드 카드 레이스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 그렇죠. 그런 한복판에 있는 경기에서 선수. 정말 죽섰다는 표현이 정말 맞을 정도였는데 어제 경기 또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 이제 18일이죠. 네. 미네소타 트윈스전에 네. 2이닝 5안타 홈런 2개, 볼넷 그러니까. 하나, 네. 삼진 2개, 5실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즌 13승 9패 평균 자책점이 4.34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3회에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 못하고 잡았어요. 내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기록상으로는 3회에 나왔는데 기록으로는 2이닝 피칭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이제 2 플러스 이닝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3회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4회에 또 던졌어요. 근데 아웃 카운트도 못 던졌어. 근데 기록으로는 3이닝 피칭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4 플러스. 그건 이 기록으로 선수가 잡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이 선수가 4회에 등판을 했긴 했는데 아웃 카운트는 하나도 없네. 그럼 나중에 기록을 보게 되면 3이닝이면 3회만 던졌나? 이게 아니래.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4 플러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이닝인 거예요. 아, 이거 깨야 할 정도. 네. 아, 역시. 아웃 카운트를 네. 하나도 못 잡았다. 네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유현진 투수가 2경기 연속 부진해서 그렇죠. 최악의 피칭이에요. 네. 상대가 모두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메이저리그 전체 최하위 팀인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2.1이닝 7실점했죠. 네. 네.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는 지난해 플레이오프 팀이지만 올해 완전히 망가지면서 중부지구 최하위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하위권 팀들에게 연달아 지금 그 3회를 버티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현진 투수가 2013년 메이저리그에 와서 네. 그렇게 3회 이전에 2경기 연속 강판당한 경우는 2017년 9월 24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때는 뭐 의도 터져서 간 게 아니에요. 그때 약간 좀 몸이 뭐 이상해서 그냥 2.1이닝 3회 교체를 했어요. 1실점. 네. 그리고 나서 유현진 선수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9월 29일 날 코로라도 라키스전에서 2이닝 6안타 5실점을 했어요. 그럼 2경기 연속 네네. 3이닝 이전에 그렇죠. 교체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3이닝 이하로 지금 네네. 피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연속해서. 2017년은 어깨 수술 후유증이 남아있었을 때예요. 뭔가 좀 핑계댈 이유가 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2020 시즌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물론 패가 많았어요. 5승 9패 1세이브였는데 네. 평균 자책점이 3.77입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자책점이 4.34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점대 보고는 힘들어요. 올 시즌은. 왜냐하면 지금 4.34를 갖다가 밑으로 3점대로 끌어내린다? 그러면 뭐 9이닝을 연속으로 무실점으로 2경기 연속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네. 올해는 4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끝입니다. 네. 아이고 아쉬워라. 그러면 저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온 이후에 네. 이렇게 정말 시즌을 최악으로 뭐 부상 때문에 건너뛴 거 빼고 네. 이렇게 최악으로 보내고 있는 게 정말 올해 같은데 이게 예전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한 번 못 던지면 자기가 그렇죠. 회복하고 네. 뭐 하고 이러면서 근데 요새 안 그래도 되죠. 그렇죠. 팬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역시 좀 그렇죠. 자기 관리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잘 던지다가 끝으로 갈수록 뭐 속된 말로 좀 나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저스랑 그 신시내티 레이즈랑 그 어제 첫 경기 했을 때 루이스 카스티오가 네.
어제 그 아주 호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팀이 3대1로 이기겠는데 네. 그러니까 카스티오는 전반기에 무지부진했어요. 막 평균 자책점 7점대 이랬는데 네. 지금 이제 4.3 뭐 이 정도로 내려갔거든요. 이 선수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카스티오는 전반기에 부진했는데 후반기에 잘하면서 팀이 지금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하는데 도움이 네, 주고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 유현진 선수는 전반기에 잘했는데 후반기에 가갖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몰락을 하니까 팀이 네. 지금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치고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확 그냥 붙잡은 꼴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현진 선수가 그 토론토에서 또 뭐 이상한 마이너 투수가 아니라 매일 그럼요. 에이스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토 출입 기자들이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유현진의 트랙 레코드를 얘기해요. 네. 미국에서 말하는 트랙 레코드는 뭐냐면 네. 트랙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거기 보면 트랙 레코드라는 거는 뚜렷하게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하는 트랙 그러네요. 레코드가.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으니까 트랙 레코드가 있는 투수인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메이저리그에서요 에이스급 투수가 이제 이렇게 연달아 부진하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어깨하고 이상? 팔꿈치예요. 이게 좀 이상이 있나?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염자들이 나타나요. 염증이 나타나요. 네네. 그러니까 구속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워커빌러 같은 투수가 연달아 부진해. 그럼 점검하면은 구속이 떨어지거든요. 평균 95, 6마일을 던졌는데 막 93마일로 내려와. 네네. 그러면 팔이나 어깨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자 명단에도 시기하죠. 근데 유현진 선수는 지금 구속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트윈스전에서 경기 후에 찰리 몬토요 감독이 이제 토론토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러냐 도대체. 이렇게 전반기에도 그러고 유현진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해. 커맨드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대로 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윈스전에서 보게 되면요. 2회 이제 첫 실점을 먼저 하잖아요. 네. 그 브랜드 루커한테 적시 2루타로 1실점을 먼저 해요. 그때 80마일 체인지업이 의도타져요. 네. 그리고 3회 이 호르의 폴랑코 이 선수 굉장히 좋은 타자예요. 네. 초구를 던지는데 74마일 커브 이게 투런 홈런. 그리고 3회 조시 도널드슨. 이 조시 도널드슨은 또 토론토 블루제이스 3루수를 해갖고 타석에 났을 때 또 팬들이 또 열렬히 응원해줬어요. 그래갖고 모자까지 벗고 인사했는데 5월 홈런을 쳤어요. 유현진 선수한테. 근데 7구째까지 가는 승부였는데 87마일 커터가 높게 들어왔어요. 딱 홈런 치기 좋은 공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왜 찰리 몬토요 감독이 커맨드로 얘기했냐. 다른 뭐 팔꿈치 그런 거 전혀 언급 없었습니다. 볼이 가운데로 다 몰렸잖아요. 볼이 가운데로 몰리니까 장타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지금 그러면 왜 부진하냐. 근데 이제 본인이 던진 공들이 그러니까 파울이 나와야 되는 공들이 홈런 장타로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장타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결국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파울볼이 나와야 되는데 장타로 연결됐다? 그러면 결국은 볼 끝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가요? 네, 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통 말하는 그 감독들이 이제 투수 코치들이나 가면 볼이 좋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프하다거든요. 이렇게 바삭바삭하다. 네네. 크리스프? 네. 그게 뭐냐면 볼 끝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네네. 결국은. 네. 볼 끝이 없으니까 본인은 의도한 그 공이 파울이 돼야 되는데 장타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문 기자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그 보더라인 그것도 안 되죠, 피칭과 지금. 다른 이 커맨드가 같은 건데 그렇죠.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군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완벽하게 제구가 네. 여기 바깥쪽 보도라인 끝으로 탁 들어와야 걸쳐야 돼. 되는데. 일로 들어와. 그러면 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몬테요 감독이 말한 것대로 그냥 본인이 커맨드. 원하는 쪽으로 안 못 되잖아요. 치고 있는 네, 거구나.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팔꿈치나 어깨 부상 그러니까 거기서도 질문이 그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제 양키스전에서 네. 너 슬라이드 던지고 나서 이게 팔뚝이 조금 그 뻣뻣하다고 네네네네. 일찍 들어갔잖냐. 네네. 너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너 그건 전혀 보통 상관없다 선수가 그랬어요. 먼저 깨닫을 수 있지 않나요? 그거 꼭 진단을 해야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는 네. 두 경기 연속 부진하니까 그러면 기자들도 그러면 어떤 궁금하잖아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원인을 찾으려 보니까 네가 그럼 양키스전에서 그때 호투했을 때 네. 슬라이드를 던져갖고 너 그래, 팔이 여기 이상이네. 뻣뻣하다 그래갖고 일찍 교체됐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커맨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몬토요 감독은 어쨌든 류현진 선수를 계속 그 질문하는데 보고를 해줬습니다. 아, 네. 그 뭐 선발 로테이션 이름 거른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투수가 이렇게 사이클이 내려가는데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클이 지금 네. 타이밍이 안 좋은 시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요 시점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템파베이가 저 밑에 있다가 연전 연승을 거듭하면서 토론토가 참 네. 연전 연승을 거듭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에 한두 경기만 도와주면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대로 다른 투수 막 데리고 온 투수니 기존에 있던 투수니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 같이 올라왔어요. 에이스만 못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믿었던 유현진이가 지금 그러니까 그걸 당기고 있는 거 오히려 뒤로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 상황을 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타이밍이 지금 너무 좋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에이스 그 로비 레이가 사실은 지금 5인 로테이션 토론토도 괜찮습니다. 네. 빵빵합니다. 네네네. 자 보세요. 로비 레이, 네. 유현진, 호세베리오스, 알렉 마누아, 네. 스티븐 마츠 네. 좋아요. 그러니까. 5인 로테이션 지금 네, 이 정도면은 어느 팀이랑 견져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다 6이닝씩 던질 수 있는 투수들. 네, 네. 그렇지만 이 5인 로테이션에서도 그래도 쌍두마차격이 로빌레이하고 유현진이었어요. 1, 2, 선발이었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쌍두마차라고 말할 수도 없죠. 감히 그렇죠. 말할 수도 없죠. 그렇죠. 왜 유현진 선수 이렇게 부진하니까. 네. 자, 레이가 지난 16일 날 템파베이 레이스를 상대로 7이닝 4안타에 삼진을 무려 13개를 잡고 1실점으로 역투를 했어요. 그래갖고 엄청나네요. 팀이 위닝 시리즈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템파베이는 어쨌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선두팀이잖아요. 그렇죠. 게임차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1승 1패를 하고 나서 최지만 선수가 그때 홈런 쳐서 템파베이가 2대0으로 셧아웃 했잖아요. 네. 1승 1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치를 갖다 러버 매치라고 그래요. 승부를 내는 매치란 말이에요. 거기서 레이가 삼진 13개를 잡으면서 이런 역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동일이 하루 휴식일이 하루 껴있고 미네소타 트윈스 약팀과 유현진 선수가 3연전 첫 번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빌레이 입장에서 자, 이제 your turn. 자, 이제 네가 맡아서 그렇죠, 잘해. 그렇죠. 이거잖아요. 자기는 강팀을 잡아줬으니까. 그래도 너는 운 좋게도 지금 미네소타랑 그렇지, 약팀하고. 그리고 또 로저스 센터 홈에서 만난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나가서 일단 이 3연전 첫 판을 잡으면 자, 분위기 쫙 끌고 끌어올리고 가는 거잖아. 와일드카드 이어지는 레이스도 거. 선두 그대로 지키면서 나가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야, 우리가 이제 해볼만 하네. 그렇지. 우린 이 선두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그랬는데 유현진 선수가 느닷없이 이런 조기에 강판을 당하니까 지금 현재 토론토 현지 분위기도 싸늘해요. 네. 좋지 않아요? 네. 뭐 예전에 뭐 토론토에서 뭐 분위기 좋다 뭐 그러지만 지금은요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항상 좋은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2경기 연속 그랬잖아요. 한 경기면 또 그나마 또 그렇다. 이렇게. 그리고 2경기 연속 다 약팀이야. 이거 뭐야? 그것도 에이스고 또 기대가 그러니까, 워낙 큰 투수잖아요. 야 이거 연봉 2천만 달러 받는 투수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현진이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퍼포먼스가 이제 싹 사라지죠. 그리고 제일 나쁜 시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밍상 나쁜 시기가 된 거잖아요. MLB.com에 네. 키건 매테슨 기자라고 있어요. 네. 이 기자가 이제 항상 경기 끝나면 네.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유현진은 현재 5선발이다. 마음이 아프네요. 네. 사실 이 지적이 맞아요. 현 시점에서 만약에 토론토가 디비전 시리즈 5전 3선승제를 한다고 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유현진 선수 팬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토론토가 5전 3선승제 나갔을 때 선발 로테이션 어떻게 짤 것 같아요? 예? 그걸로 보면 되잖아요. 빼고 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번 로비레이, 2번 호세베리오스, 네. 3번 알렉 마누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티븐 마츠, 5번이 유현진이에요. 플레이오프는요 5선발도 필요 없어요. 그러네. 4선발로 하는 겁니다 원래. 네. 5선발은 대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안 좋아요. 유현진 선수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MLB.com에서 경기 끝나고 나서 딱 나왔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로 부진하냐? 8월 이후에요. 8월이 시작한 이후에 지금 평균 자책점이 그러니까 옛날에
전반기 때 잘했던 선수들 네. 8월 이후에 최악의 평균 자책점 순서대로 했는데요. 네. 1위가 시카고 컵스의 카일 핸드릭스예요. 8.21입니다. 8월 이후. 네. 그 다음에 샌디에고 다르비시 7.94.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달라스 카이클 7.41. 네.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 7.21. 그리고 오클랜드 에이스의 션 매니어 6.9예요. 네. 이 정도로 지금 평균 자책점이 나빠요. 네. 유현진 선수가 네. 8월 이후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유현진 선수는 지금 최악의 길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기록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게 자기가 경험하는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역시 저는 아메리칸 리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그런가요? 저는 아마 유현진 선수 생각날걸요? 내셔널리그 LA 다저스 타자 친화구장이 생각이 날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저쪽 그러니까 내셔널리그 쪽에서만 있었어도 지금보다 1점 이상은 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 통해서 거기다가 이 유현진 선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수들도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사이클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업앤다운은 다 있는데 네. 한 시즌을 쭉 잘 가면 네. 결국은 사이 영상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는 MVP 후보가 되는 거고요. 굴곡 없이 가면 네. 유현진 선수가 2019년도에도 그렇게 잘했을 때도 호로라도 라켓이랑 그때 애리조나 8월 달에 3경기에서 말아먹는 바람에 사실 사이 영상을 놓친 뉴욕 매츠 제이콥 디그로마한테 빼앗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3경기에 부진했던 거를 다시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부진이 시즌 막판에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치열하게 할 때 나왔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기자님 지금 앞으로 토론토에 남은 경기가 한 14경기 정도 이제 된다고 네. 하는데 그렇죠. 그 잔여 경기에서 정말 절치부심해서 뭔가 좀 좋은 결과를 이뤄낸다면 3점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다고는 했지만 3점대는 나오네요. 이제 불가능합니까? 3점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 이제 뭐 완봉승을 연달아 무슨 예전에 뭐 샌디 쿠펙스처럼 뭐 연달아서 월드 시리즈에 나가갖고 완봉승을 한다면 모를까? 예전에 샌디 쿠펙스라는 투수가요. 네. 1965년도에 네. 그 요음 키프로라고 주이시 그 속죄일이 있어요. 네. 근데 미네소타 트윈스랑 월드 시리즈를 할 때 네네. 원래 1차전 선발에 샌디 쿠펙스가 근데 나 등판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이시들 속죄일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차전에 나가요. 쿠펙스가. 네. 근데 쿠펙스가 2차전에 나가서 패전 투수가 돼요. 그러고 나서 5차전에 나가요. 예? 5차전에서 완봉승. 그리고 이틀 쉬고 7차전에 나가요. 그래요. 이틀 쉬고 7차전에 나가요. 완봉승.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샌디 쿠펙스가 그때 월드 시리즈 MVP가 됐죠. 그래서 이제 클레이턴 커셔랑 항상 비교가 되죠. 왜냐면 쿠펙스는 그렇게 큰 경기에서도 잘했고 왜냐면 네. 두 다저스 출신의 이 자완 투수가 똑같이요. 네. 사이 영상 3번 MVP도 받았어요. 네. 근데 쿠펙스는 큰 경기에 가능했고 그다음에 그러네. 쿠펙스는 퍼펙트 게임을 포함한 노히트 노런을 4번 한 그런 왼손 투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전더리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평균 자책점 3점대 이건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앞으로? 자, 과연 그러면 찰리 몬토유 감독은 이 선발 로테이션 유현진 선수를 빼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마음이 좀 아파. 아니 그렇잖아요. 선발 로테이션에 빠지면은 그런 망신이죠. 연봉 2천만 달러 받는 선수가 네. 그런 건 그러네. 치욕적인 거거든요. 근데 몬토유 감독이 뭐 선발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거른다거나 뭐 휴식을 준다는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뭐 휴식 준다고 커맨드가 살아나나?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지난번에 볼티모 오리올스전에서 부진하니까 국내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죠? 4일 휴식 후보다 5일 휴식이 더 좋아. 그런 거 나왔어. 그쵸? 기사 엄청 나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5일 휴식했어요? 예? 4일 휴식 후가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5일 휴식 후 나갔는데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요. 그런 기록을 한번 이렇게 2021 시즌은 4일 휴식 후하고 5일 휴식 후 했대 5일 휴식 후가 기록이 좋았던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유현진 투수가
2013년에 메이저리그에 왔을 때 4일 휴식 후, 5일 휴식 후, 6일 휴식 후 이런 거 나왔을 때는 4일 휴식 후가 제일 좋아요. 통산 성적이. 네. 그건 뭐냐면 유현진 선수는 이미 메이저리그에 입문해서 이 로테이션에 본인이 거기에 잘 적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1 시즌에는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안 맞으니까 부진하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쓰려고 보니까 4일 휴식 후가 부진해. 5일 휴식 후가 2점대 평균 자책점이니까 좋네? 자, 그러면 이번 미네소타 트윈스전은 엑스트라 데이 휴식이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 경기 때 수요일 경기하고 목요일이 노는 날이었거든요. 휴식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하루도 쉬었잖아요. 미네소타 트윈스전. 하루도 쉬었는데 그럼 결과는 이렇게 더 나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1 시즌의 휴식 간격, 선발 등판 간격이 올해 나타난 거지. 통산적으로 봤을 때는 유현진 선수는 4일 휴식 후가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그래요. 그 하루도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2경기 연속 부진하니까 한 텀을 거르고 나가는 게 어때요? 근데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토론토 입장에서는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한 텀을 건너요? 그럼 오프너 세워갖고 불펜 경기를 하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연봉 2천만 달러 받는 선수를 지금 2경기 연속 부진하니까 야가 선발 로테이션 한번 걸러. 그리고 오프너 하자.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현진 선수는 이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스스로 잔여 몇 경기에서 극복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고 일단은 또 유현진 선수가 다음 경기에 잘 던져서 팀이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끝까지 지금 유현진 선수가 이 지금 그 로테이션을 보게 되면요. 템파베이, 양키스 그리고 시즌 마지막 최종 주에 볼티모어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결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지금 현재 로테이션 상으로는 3경기까지 등판을 할 수 있는데 최대 3경기까지. 근데 이제 팀이 만만치 않죠. 그 템파베이, 양키스, 그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인데 근데 팀 입장에서는 마지막 3경기가 볼티모어 오리올스라는 점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경기를 다 잡으면 그냥 지금 현재 그 토론토나 보스턴이나 뉴욕 양키스 어느 한 팀이 몰락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가는데 마지막 3경기가 최약체 볼티모어면 거기다가 총력하면은 그렇죠. 경기를 잡을 수 있죠. 어느 경기는 잡고 그 3경기를 다 3연승하게 되면은 그렇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현진 선수가 올해 이제 이렇게 부진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과연 유현진은 진정한 에이스인가? 이 생각도 갖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2020 시즌은 분명 에이스였지만 그때는 단축 경기 일정 60경기 본인이 12경기 등판했을 때 에이스예요. 저도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도 사실 그 정도만 했으면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에이스였을 텐데 정규 시즌을 오니까 본인 실력이 나온 거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하면서 돈을 2천만 달러씩 주겠습니까? 162경기 하니까 2천만 달러 주는 건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 에이스 역할을 지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는 다저스에서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이글스에서 에이스였지.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확한 제가 이해하기에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사실 또 그 유현진 선수가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그렇게 부진해갖고 팀이 또 중요한 경기에서 7대3으로 졌잖아요. 근데 비난은 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홈런을 쳤잖아요. 46호 홈런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 사상 22세 이전에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한 시즌에 예전에 미러키 브레이브스의 3루수였던 에디 매튜스가 47개를 쳤어요. 1953년인가 그때쯤에요. 그 행카론이랑 듀오를 했었던 거포였는데 이 선수가 47개를 쳤어요. 그러면 지금 게레로 주니어가 46개면 조금 있으면 이 기록 깨잖아요. 왜 자꾸 나이를 여기서 그거 하냐면은 메이저리그는 진짜 지금 보면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들, 중남미 선수들은 어렸을 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16살 때 프로 계약을 하잖아요. 이들 고등학교도 안 가고 얘네들 그냥 야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살 때 프로 계약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량 있는 선수는 일찍 그거 하니까는 20살, 21살 때 올라오는 거죠. 그렇군요. 대부분이 중남미 선수들입니다. 네네. 어렸을 때 올라오는 네. 선수들이. 네. 미국 선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가 먹죠. 근데 중남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량도 있고 거기다가 16살에 프로 계약을 하니까 이렇게 22세 때도 20대 초반에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 나와서 지금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도 22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최연소 홈런 기록을 세우니까 이게 계속 이슈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어린 선수들은 뭐 후안 소토도 그렇고 다 보세요. 공통점은 중남미 선수들이에요. 미국 선수들은 없죠. 그럼 미국 선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니까. 네. 얘네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그냥 야구 학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영어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태어나기는 또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영어는 또 지금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아버지랑 똑같아. 네. 아버지도 그 영어 못했어요. 그래갖고 통역불로 그랬죠. 그렇군요. 하여튼 유현진 투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물론 뭐 당연히 선수로 나왔으니까 잘 던져야죠. 뭐 보더라이 피칭도 하고 뭐 피네스 피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언급 조절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럼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유현진 선수의 마음가짐이랄까 아니면 자기의 뭘 이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던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그런 걸 질문한다는 건 유현진 선수에게 그러니까 알아요. 넌센스예요. 아는데 안타까워서. 아, 그죠. 그러니까 팬들은 안타까워서 그렇지만 이런 게 솔직히 본인 아니면 어떤 해법을 그러니까. 거겠어요. 말하기도 어떤 그러네. 전문가가 나서 뭐 어떻게 하라 자, 유현진 뭐 혼수 이렇게 하라 못 그러면 두지. 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현진 이겨내야 선수가 되는 건가, 똑같은 루틴은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커맨드를 갖다가 이게 이제 사이클이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지금 나쁜 사이클에 있는 거잖아요. 요게 잘 맞으면 제구가 완벽하게 되면 그 커맨드가 완벽하게 되면 예전의 유현진의 모습을 되찾는 거죠. 그러니까는 몬토요 감독이 뭐 다른 얘기가 없었잖아요. 딱 하나 커맨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것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커브도 높아갖고 홈런 꽝, 커터도 적당하게 딱 들어오니까는 우월 홈런 꽝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그럼 커터도 낮게 그리고 몸쪽으로 우타자한테 더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았잖아요. 도널드 스한테 네, 네. 몸쪽으로 더 붙으면은 파울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적당하게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 오니까는 시기죠. 홈런이 되는 거죠. 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남은 이제 2경기, 3경기에서 연진 선수가 뭐 어떤 뭐 변화를 가지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골프 선수들도요, 그 여자 골프 선수들도 그렇게 보면은 체중 우리가 봤을 적에 뭐 중국 선수도 그렇고 몸무게 이렇게 나오면 야 젊은 애가 이렇게 살도 안 빼고 저러나 그거 잘못된 그러지 것 같아요. 않아요. 그죠? 안 해요. 그거 했다가 완전 샷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선수들 은퇴하면 돈도 많잖아요. 트레이너 붙여갖고 그냥 금방 빼겠죠. 살 빼요. 그런데 지금은 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특히 골프나 야구는 멘탈 스포츠예요. 피지컬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존에 슬림한 분들이 잘하는 건 그냥 또 그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걸로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 슬림한 선수들이 뭐 살을 쪄? 그럼 샷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현진 투수가 앞으로 이제 최대 3경기까지 있는데 저는 이제 국봉이지 않습니까? 유현진 선수가 3번 다 어떻게 다 0-0-0으로 찍어서 3점대로 내려올 거라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믿고 싶고요. 일단은 유현진 선수가 개인이 이제 지금 13승해갖고 뭐 한 1승 더하면 자기 이제 14승 타이 그건데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팀이 이길 수 있는 그러네요. 투구 이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시즌이 정규 10월 3일 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